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강의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많은 계신지 몰랐는데 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고 이렇게 좋은 건지, 사회적 기업 워낙 세상이 깜빡해서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번 전체 수업의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지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이크 잡으면 2시간을 더 들어야 되는데 1시간만 하겠습니다. 봐야지. 2시 46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던가 학교 수업을 하거나 글을 써서 줘요. 말보다는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영 박사한테 네가 어떤 분들이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쪽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어찌 보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뭔가 이해할까라고 해서 PPT를 자그마치 한 60쪽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는 이걸 설명하면 한 1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져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방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공유해서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한번 이것저것 살펴보세요 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이재용 박사님한테 부탁할 테니까 누구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시간 정도 이야기니 제가 무슨 얘기죠? PPT는 나중에 쓰게 되고요.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PPT 사용하면서 아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회적으로 어떻게 돈 벌까 한 얘기 합시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이 다른 게 뭘까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죠.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제품들입니다. 마약을 팔거나 아니면 무기를 팔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우리들에서 시장 속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다 사회적인 유용한 제품들을 생산해서 시장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저희 필요를 충족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도로 하는 이야기는 시장 속에서 거래되는 것만이 아니라 소위 각종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비즈니스의 주요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의 하나겠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장사를 하다 보면 사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주요 목적이지. 이게 소위 자선상태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야 되고 그것을 시장에서 팔아야 되고 공급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일반 기업하고 똑같거든요.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용노동과 얘기하시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전 세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 관련된 모든 학자들하고 사회적 기업이 뭔가라고 얘기해보면 대부분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다. 즉 미국 사람들한테 사회적 기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사회 목적 실현을 하고 있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 아니야? 사회 목적 실현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근한 얘가 예컨대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들은 일반 명사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당신은 중소기업 통계를 잡을 때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비즈니스의 목적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도움이 준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주관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다 예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사회적 기업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이 수만 개 정도가 수십만 개 나오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따르게 어떻게 규정할까? 이것은 정부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기준을 잡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잡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기준을 잡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7가지 기준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인증 조건, 그것을 CIC라고 얘기합니다.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컴퍼니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숫자는 다 합쳐봐야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이 한 3,000개, 한 4,000개 됐나요? 한 4,000개 정도 되는데 영국을 통틀어 보더라도 1,000개 미만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7가지 기준에서 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즉, 이웃 3분의 1 이상 이웃 배당 금지, 4분의 1 이상 이웃을 배당할 정도로 돈 벌는 기업들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즉, 가장 강력한 영국에서의 기준, 그건 아세나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웃 배당 전면 금지, 거의 금지입니다. 50% 이상. 두 번째는 뭐냐 하더니 소위 아세나라고 얘기합니다만 청산시 자녀자산에 대한 분배 금지입니다. 그 얘기는 소위 여러분들 사단법인이나 복지법인을 만들고 나면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 다른 복지법이나 국가에 기소시키잖아요. 이 기준을 다른 나라에는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그건 너무 강한 규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사회적 기업 하겠어요? 공공주권 이런 의욕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3분의 1 이상 배당 금지라고 한 것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청산시 자녀자산에 대한 분배 금지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니 굉장히 루즈한 형태로 대한민국은 사회적 기업 인증 조건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을 붙잡고요. 공무원들이 항상 그렇게 하듯이. 하지만 진정으로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소위 인증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조건들은 굉장히 루즈하게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아까 수십만 개가 사회적 기업이야라고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에서 일반 명사로 쓰여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인증받고 있으면 약간의 행정적인 피곤함은 존재할지라도 그렇게 쫄 이유도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사회적 기업은 뭘로 가지고 밥을 먹자는 거예요. 한국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쉽게 반영하고 있었던 정책들이니까 나중에 질문 있으면 하나하나 언제 어떤 사건으로 왜 이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명사는 법적으로 즉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 용어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상황은 일반 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굉장히 강하지 않은 규제 정도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그 구조화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 그러면 저 사람들 사회적 목적을 실현시키고 굉장히 많은 레귤레이션, 제한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비즈니스 찬스가 있을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위 법정 용어로서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곳이 어떻게 돈 버는가 하면 그들은 세 가지 소스로 돈을 벌 겁니다. 하나는 고유의 비즈니스를 소위 창출시켜서 그걸 시장에 팔아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경우는 카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장애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시킨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내리고 하고 있는 나중에 사례를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복사용지를 생산해서 판다 한다면 그 분명히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시장 수입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보조금 수입인데 요즘 보조금 수입이 무심장 줄어들었죠. 그건 2007년도에 처음 생겨났었을 때 대개 1년에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죽었어요. 당시에 있었을 사회적 기업은 한 20, 30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007년도나 8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알았었으면 굉장히 본본대 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한 3, 4천 개가 되고 보조금 비용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가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조금 비용으로 아마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아까 세금 감면, 그 다음에 기부금 등 관련된 일종의 그리고 정부의 무료자본, 소위 연수가 지난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 좀 받을 수 있고 의자도 받을 수 있고 하는 뒤져 보시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존재할 겁니다. 일종의 직접 인건비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의 형태로 상당히 정도 디자인되어 있다. 아까 첫 번째 시장 속에서 자기의 경쟁력을 세워서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소위 정부의 지원금, 직접 지원금은 줄어들었으나 각종의 간접 지원의 형태로 각종의 인건비, 전문 인력 보조,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액세스, 즉 중소기업 제품과 달리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 있어서 약간 정도의 정부 조달이 있어야 더 페이버, 즉 가산점을 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나가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각종의 선의 사업을 조직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인간은 단순히 허무한 것이 아니죠.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기부도 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에 강혜숙 선생님이 기부를 통해서 기부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설득하고 그리고 각종의 지구자원을 어떻게 연합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의 거대한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간에 그 비즈니스에서의 경쟁력을 사용해서 시장 속에서 가치를 실현할 때 그건 기본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기부를 할 일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무한적으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원들을 결합시킬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먼저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겁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다른 소스를 갖고 있다. 하나는 바로 두터운 정부의 지원 체계. 세 번째는 사회 각종의 선의 자본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국가 예산을 조금 좀 다루다가 예산을 가장 말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로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 쪽에 관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정책 체계는 2009년도에 국민경제대책회의라고 하는 전체 경제 정책을 정하는 그런 회의가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만 그때 주제가 사회적 기업이었고 그때 최종 발표자가 저 있습니다. 김영도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고 쭉 기재부장관 기타 등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작업들을 하면서 몇 가지의 원칙을 세우는 게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중소기업하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스템화에서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호만 있으면 사회적 기업의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비영리화 시켜나갑니다. 실제로 주식회사이자 개인 계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을 비영리에 준하는 각종의 지원 체계를 구상해 왔던 것이죠. 따라서 그 정책 체계 하에서 본다면 다자기업으로 정부의 지원들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의 사회적 기업은요 사회목적 실현을 시킨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베어베타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중증장애인 소위 25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인지장애인이죠. 발달장애인이 1급 발달장애인들을 어떻게 일시킬까? 나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가보면 알게 돼요. 가보면 아까 이 두 가지, 세 가지 조건들을 아주 잘 결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소위 노동자로 일하잖아요. 그 발달장애인은 참 신기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상표를 붙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각을 맞춰서 붙입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아주 정확해요. 저는 꼭 배달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쿠키 배달 서비스도 하고, 복사집 생산과 배달 서비스도 합니다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소위 철도 노선을 완벽히 외우고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 칸에 어디에 서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하나 소위 생산 현장 속에 배치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걸로만 되지 않죠. 중요한 건 그들의 창업자가 김정호라고 하는 네이버 창업자입니다. 원래 네이버 이사팀장이 김진희라고 서울대경제학과 85학번인데 그 아가씨가 이제 한번이니까 그 후배가 그 사람이 아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으로 앞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야 얘가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소위 네이버 창업했던 김정호가 야 너 꼭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해서 김정호가 돈을 주고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들이라면 하다못해 이 세상에는 목사님도 많고 스님도 많아요. 신부님도 많고 그러면 돈 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다고 하는 확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조달하시는 자원들은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의존해서는 곤란한 자원이 바로 정부 자원이에요. 정부 자원은 항상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행정개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컨대 저도 별로 정부 자원 싫어합니다만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피곤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존해야 될 자원 두 개, 하나는 여러분들의 경쟁력,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회문제를 풀고 있다는 확실한 비전과 그것을 잘 풀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선의의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말해주는 것, 그래서 조달해 나가는 것이 아마 필요하다. 저는 오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 창업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협동조합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보다 사회적 기업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약간 다른 의미니까 좀 사회적 기업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느꼈냐면요. 2008년도에 사회적 육성 종합대책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2008년도에 도저히 이걸 못 살 것 같아서 옆에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그걸 봤었을 때 소위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협동조합 기본법 113조를 실판에다 놓고 하나하나 써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기타 등등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때 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예산 전체가 소위 한국은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복지국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복지예산을 2배 늘어나면 대한민국 국회가 3배나 4배는 늘어날 것 같아요. 즉 모든 이 전달체계를 공무원의 전달체계가 아니라 또 시장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다 맡기면 보험사로 도저히 안 되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단위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사회적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각종 그 정책 체계를 소위 중소기업 지원법 비영리까지 이뤄지는 일종의 지원 체계의 단계화를 정리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잘했나 하는 꿈이 저 생각이 있어서 배낭 하나 메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지금 있으면 대답하겠습니다만 정말 잘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안신령 받고 6개월간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일단 일본에 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홍콩 가서 저희 사회적 기업가라는 사람을 만나고 싱가포르 가고 그 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돌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시 이탈리아에 가서 아내를 죽고 그 다음에 영국 가서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갔다 프랑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스탠포드 미국에 가서 스탠포드에 소위 유명한 사회적 육성 과정이 존재합니다만 스탠포드의 나이트 비즈니스 스쿨이죠. 하스 스쿨, 나이트 비즈니스 스쿨이죠. 그 다음에 버클리 하스 스쿨에 가서 쭉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회적 기업가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착한 일 하겠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즉 세상에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게 얼마나 돈이 되고 권력이 된다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사회적 기업가는 손정희가 만든 틀이에요. 즉 일반 벤처와 사회적 기업가는 끊임없이 같이 연결돼서 공부하고 그들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죠? 그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하도야마 정부 때 소위 나 총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사회적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공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적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욕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에다 굉장히 비즈니스적 감각을 가지고 한다. 하나 염두에 두실 거는 사회적 기업은 착한 기업이 아니다. 욕심이 있는 기업이다.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제자들한테 사회적 기업의 반대말은 악덕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반대말은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일반 민주기업이에요. 대체 김밥 천국에서 수없이 많은 돈을 내고 24시간 일하고 있는 그 아줌마들의 삶이 대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명을 얻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뭐가 다른 여긴 지원받고 거긴 지원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소위 도덕하고 있는 그 할머니들은 정말 취약계층 아니에요? 그들한테 보조금이 들어가야지 왜 사회적 기업한테 들어가요?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모여서 해외 연수하고 심포지움하고 이런 거에서 좀 무심장 비판입니다. 당장 가서 비즈니스 하라고 얘기해요. 당신들한테 준 보조금은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민의 할머니의 세금을 원래 가져가야 될 돈을 뺏어서 당신들한테 주는 것이니 당신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걸 정당성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잘 실현시켜 나갈 비즈니스 감각을 가져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본격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밖에서 얘기하고 본다고요. 그래서 나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착한 기업, 사회적 문제를 풉니다 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풍도자는 문제를 대한민국 속에 발신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대시키고 자원들을 동원하고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강원도 출신 사람이 제가 아까 뒤에서 잠깐 들으니까 제가 지금 경상도 말 하시는 분이 한꺼번에 많이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 말씀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저 뒤에서 굉장히 알아듣는데 시끄럽습니다만 강원도 출천이에요. 6.25 끝난 다음에 아주 피폐가 됐던 엉망인 곳이고 상임
저희 아버지는 농마주가 같이 사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교육시키고 평생 사셨죠. 공부는 가져온 적이 없고요. 어머님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를 교육시켜주니까 여성은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운동가 아니고 사회문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낀 건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소위 설날 때나 추석 때나 저의 극강의 기억을 이용해서 마을 전체의 어르신들한테 인사다니셨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넙죽 전하면 그들은 야, 김충우 요즘 뭐하고 먹고 사나?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돈들을 조달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운동가랑 사회적 기업가랑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합니다. 아들이 길어오면 아들 사용하는 거고요.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나봤던 전 세계 어느 사회적 기업가, 성공한 사회적 기업가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어느 끝에 갔더니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가밖에 없는 그 마을에서 스포츠센터도 운영하고 식당도 공동식당도 운영하고 하는 훌륭한 사회적 기업가가 있어서 야, 너 어떻게 돈을 모았니?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나한테 대답한 게 소위 그 마을의 항공사진을 보여줘요. 그 항공사진이 뭐냐 했더니 스코틀랜드 저 지구가 둥글게 된 항공사진 에딘버러와 런던은 이 지평선 너머에 있다고 해요. 국가가 도와주는 게 없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을을 사주면서 저는 에딘버러와 런던에 우리 마을 출신들 모든 돈 사람을 다 만나고 가요. 그들한테 돈을 뺏어서 자기에게 축복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그 마을에 저희 공동식당을 만들고 스포츠센터를 만들고 문화행사도 하고 해나갔던 저는 그게 사회적 기업가가 가져야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못해서 그냥 메시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합니다. 즉 사회적 기업가는 일반 기업가와 달리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그 다양한 자원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그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어떤 사회문제를 풀어줄까요? 아마 각자가 다를 겁니다만 저는 사회문제는 인간이라는 게 자본주의에 살다가 아니고 시장의 배설이 살죠. 그게 딴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각종의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풀어줍니다. 제가 뭐 신자유주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위 소통하고 싶은 무엇인가의 욕구가 있으면 구글과 삼성이 풀어줄 겁니다. 시장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과 필요를 풀어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그 시장 속에 살고 있는 구글과 삼성은 동원할 수 없는 게 사회적 기업가와 달리 뭐가 없죠? 사회적 선의를 조직하지 못하죠. 그리고 심하게 얘기한다면 보조금은 산업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저희 보조금 액수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희 매출액 대비 아니면 자산 대비 보조금 액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조금을 받든 아니면 아무리 사회적 선의를 조직하든 간에 과연 미래의 어느 산업이 어떤 산업이 앞으로 우리한테 거대한 산업이 될지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로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완전히 아까 여러분들 지금 원고나는 그런 식의 원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원고에 대한 이야기하고 제가 3시 40분까지 얘기하면 되죠? 기분 좋은 30분까지. 이래 사람 없는 사람이니까
인간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2060년대 대한민국에 한 50대 이상이 70%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는 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그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게 있으나 어쨌든 간에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사람이 늙음의 대응에 대한 일종의 필요를 느끼고 그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각하면 고령화는 엄청난 대한민국의 재앙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제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새로운 거대한 산업이 창출됩니다. 돈은 거기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당연히 요양원부터 데이케이 센터부터 소위 말하면 휠체어부터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새롭게 떠날 겁니다. 우리는 노인들의 돈을 어떻게 갈취할 것까지다. 그 시장에 어떻게 스스로 한 발을 담글 것인가 하는 건 명확한 미래 주제입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저저번 주에 영국 맨체스터를 갔다 왔어요. 맨체스터는 왜 유명했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 친화적인 도시라고 WHO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 확실했습니다. 고령화는 인구 절벽, 고령화 지방선별은 후진국경이지 선진국경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의 선진국가도 지방선별되고 있는 걸 보여주겠다. 당연합니다. 독특한 도시화에 의해서 농촌이 파괴되고 있는 후진국 외에 거의 모든 선진국은 살만합니다. 거기 고령자와 청년과 장년과 애들이 함께 살아야 일종의 세대순환적인 그런 마을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찌 보자면 소위 고령자가 가장 살기 좋은 마을, 고령자가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청년도 모임이라는 명확한 직분입니다. 청년이 무슨 돈이 있다고 모입니까? 오늘 여기 의성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뭐 의성만이 아니라 전국의 청년 마을 멋있게 사업해서 각 면단위로 제가 알기에 몇만 원을 다 청년이 살 수 있습니다. 청년 없어요. 1인당 1억 10조가 청년들 다 모셔놓는데 1, 2년 지나면 다 도망가고 상관없습니다. 왜? 시장이 없으니까. 노인이 들어가서 우리 같은 베이비 부모가 매년마다 100만 명씩 키워놓은 우리 같은 베이비 은퇴 세대가 들어가서 살아서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이용할 줄 있어야지만 청년들 모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돈 쓸 사람은 누군가? 저는 노년이라고 봐요. 오죽했으면 대개가 이제 고령화 시장에 진출했잖아요. 학습제하다. 애들 없으니까 애들한테는 안 돼요. 대교가 데이케어 센터고 소위 그 주간 도우미나 이런 것들 파견하는 데서 점차 변화가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고령화 시장입니다. 두 번째 고령화된 사람이 뭐 먹고 살죠? 저는 저도 요즘 좀 신경 쓰기 시작하는구나. 어쨌든 간에 저희 친환경 먹거리는 건강 먹거리. 다른 얘기를 하면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철저히 미래산업. 고령화도 미래산업입니다. 농업도 미래산업. 세 번째, 대한민국의 친환경 에너지는 지금 우리 전체 에너지 수급의 한 6%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이 30%에 가까워요. 얘기는 뭐냐 했더니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직면하는 데는 이제 화석연료 못 쓰겠다는 겁니다. REF 기타들이 대립이 효과가 아니라 2050년까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 중에 6%만 재생에너지예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거대한 투자가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미래 산업이에요.
네 번째, 먹고 살만하면 뭐 하죠? 좋은 거 먹고 여행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레스토랑 갑니다. 제가 한국사에서 가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얘기 아주 일찍 끝낼게요.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전 세계 어딜 가도 시골에 가도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게소주하고 염소탕하고 그 다음에 내리탕하고 이거밖에 없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알프스의 그 오지의 마을에 가도 스코틀랜드의 오지에 가도 일본에 어딜 가도 친구가 깨끗한 여가가 있어요. 삼성급 호텔이면 굉장히 좋은 호텔로 갈 수 있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혹시 또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아무나 한번 시장 조사차 웬만한 삼성급 호텔 한번 대한민국에 가보십시오. 그 안에 문화가 있습니다. 야 우리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친구가 깨끗합니다. 다시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하드웨어를 중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재작년에 1인당 GDP가 PPP, 즉 구별평가로 따졌을 때 52,000달러예요. 전 세계 지난 10몇 년간 유일하게 미국만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대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우리랑 비슷합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 딱 4나라가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는 엄청난 선진국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삼성급 호텔 가도 시골에 가도 맨날 그 집에 그 레스토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거대한 산업은 여행, 문화, 그리고 음식료 이런 겁니다. 제발 딴 이상 보조금 주지 말고 미쉐랑의 3스타 셰프 한 사람을 연봉 1,000원 정도 주니 어디 저기 저 청도나 청도 출신 있으니까 그럼 조금 좀 오지라고 하는 곳에 그분 한 번 와 계시면 줄을 서서 그 집을 찾아갈 겁니다. 지방소변은 억지로 시설 받는 것보다 그런 사람 한 사람 갈 때 더 빨라요. 그게 딴 게 아니라 그게 미래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IT, ET, BT, 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 기차들은 그건 여러분들 하시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하십니다. 저 미래산업은 아마 5개 정도가 될 것이다. 하나는 고령화 대응산업, 두 번째는 친환경, 그 다음에 치유 먹거리 산업,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네 번째는 문화, 관광, 더듬, 다섯 번째는 IT, 기기, 중요한 첨단 산업. 여러분들도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은근한 거에 상상력을 벗어서 이미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될 건 2050년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가능하면 2050년에 한번 잡읍시다. 그럼 2050년에 어느 시장이 될까? 그 시장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 이 안에서 아까 얘기한 3가지 작업을 어떻게 결합시킬까? 하는 상상력 속에서 아마 생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좀 사고하는 게 좋겠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면 10분 정도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한국 사회에서 좌절하다가도 저는 62년생이에요. 이제 경력생이 3년 남았습니다만 90년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워낙 사회운동가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다시 또 아들들을 집에서 못 키우니까 저기 또 할아버지네 집에 땅촌으로 또 파견 가서 파견 근무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샌가 선진국이 됐고 선진국 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이제 백착관계의 위기에 서 있다고 사방에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엔 과거의 그 어려웠던 시기, 과거의 독재 정권의 시기,
과거 경찰에 쫓겨다니던 시기 나 기다리는 걸 얘기해보면 지금 그렇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 어쩌면 우리는 엄청난 전략자산을 갖고 있다.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전략자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같은 대한민국을 저는 1962년생에 104만 명 태어났거든요. 그 중에 91만 명 살아있어요. 나이들은 잘 안 죽어요. 웬만해서 어렸을 때 유아사망이 높았던 시기가 합니다. 대개 매년마다 100만 명씩 튀어나오거든요. 대한민국에 100만 명씩 튀어나온다고 앞으로 10년간 한 1000만 명이 새로운 노동력이 튀어나와요. 이 노동력이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이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끌어올려간 엄청난 지역들입니다. 한마디로 건강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아직까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원이에요. 더구나 이들은 소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민연금 제도예요. 기초고령연금과 국민연금 합치면 국고합수당 150에서 200 봅니다. 제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150에서 200 정도만 더 얹어주면 얼마든지 노동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포텐셜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아까 5개 산업 속에 이거 하나 고민하시면 주변에서 아마 나오고 이게 부담이 아니라 굉장히 큰 포텐셜이에요. 두 번째,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합니다만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 학교에서 한양대학교 27년 됐습니다만 그 전에 은행에 있었어요. 외국에서 은행에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 보면 처음에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매가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저랑 대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찌 보자면 굉장히 상상력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역사상 우리나라의 모든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든 세대가 이 젊은 세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몇 억씩 들어갈지 몰라요. 다른 얘기를 하면 요즘 청년 실업이 높다 라는 얘기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 청년이 다 어딘가에 직장에 들어가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다. 이거 정말 좌절스럽죠.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놀고 있는 자원들이 사방에 있어요. 그 놀고 있는 자원들을 아까 얘기한 5가지 사업 속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주변에서 아마 대강의 솔루션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해서 안 나오면 오늘 여러분들끼리 모인 것도 하나의 그거 아니에요? 이쪽에 봉지들 모은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안에 아마 원래 뭔 일을 하려면 명확하게 다 깔아놓고요. 갖고 있는 자원을 다 깔아놓고 내가 뭘 줄 수 있고 상대방은 뭘 받을 수 있을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가능하면 집에 가지 마시고 저는 뭐 집에 갈 겁니다만 어디 저 이준 박사 뭐 여기 소주 그거 안 해요. 좀 최대한 각자 갖고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충분히 새롭게 엮어나가는 것. 우리들은 미래의 산업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의 넘쳐난 전략자원이 있다. 이 전략자원들을 연결시킬 만한 최소한의 국가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실질적으로는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민영하에 아직까지는 명분을 주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유속법 하에서의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원들을 동원해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0분이 나가게 갔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행복해진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저의
문제의식은 원래 FTA 전문 학교에서 국제경제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국제학교하고 교수입니다. 그러다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한국경제 전체의 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한국경제 전체 예산 문제를 좀 다루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의 문제의식은 한국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고, 그 속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 기본법 등과 관련된 정책 체계를 만들었었죠.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항상 경제라는 건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만 마치 지가 하늘에 거대한 하나의 독수리처럼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 인풋을 주면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경제가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끌어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게 최대의 힘입니다. 아까 베어드타 얘기를 하면 베어드타의 256명이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세상이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노동세상 낮은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아침에 4시간 이상 노동 못하죠. 집중력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아침에 어쨌든 집으로 나서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4시간 일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봉급을 타고 그 봉급 가지고 막 다녀가서 엄마한테 선물도 줍니다. 그들한테 가져야 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행복과 자부심, 인간으로서의 그 엄청난 기쁨, 그들은 단순하게 장애인이야 해서 그냥 돈 주고 야 너희들 그냥 먹고 살아 한다면 그 자부심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사회적 경제 아니면 사회적 경제 속에 가난하고 힘들고 사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 안에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함께 풀려고 노력했었을 때 그때 단순하게 GDP 오는 매출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부심이 무진장 변할 수 있다. 과거 같았으면 제가 기본소득 노자였을 거예요. 자부적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거 다 돈 주면 나는 뭐합니까? 25만 원씩 나눠주면 내가 그것입니까? 아무리 허접하더라도 노동과정 속에 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속에서 나타내는 좌절 또 기쁨 사람과의 같은 호흡하는 그 동행의식 이 모든 게 어찌 보면 사람 살아가는 즐거움인데 우리들은 사회적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누구랑 풀죠? 사람과 함께 푸는 게 사회적 경제예요. 즉 장애인 문제를 풀고 싶다면 장애인과 함께 푸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정신적으로 약간 좀 곤란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러한 것들을 했었을 때 처음으로 외국에서 너 훌륭하구나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자원들을 매칭시켜나가는 진정성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무시하지 않고 사회 문제가 있거나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때만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의 선의 자원이 이쪽으로 가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한 경제학자였다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람은 어떤 때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언제 행복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때 행복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다 확대시켜 나갈 때만 행복해졌습니다. 소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무엇인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무엇인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을 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죠. 4분이 몇 분, 35분. 제가 동자동 쪽방초에 가끔 가요. 가서 뭐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또 서울에 괜찮은 대학 교수가 와서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키득거리고 있으면 그들한테 신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례는 제가 오늘 얘기 안 했습니다만 기근한 사례로 하나만 얘기하면 올해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를 했어요. 쪽방함은 0.8평이에요. 쥐들과 바퀴벌레가 등글거리고요. 한 달 생활비 50만 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상황입니다. 다 기저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동자동에는 1000명의 쪽방 주민이 사는데 그 다음에 80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줘야 돼. 그러면 누가 80세 이상에서 알아야 될 겁니까? 이거를 매년마다 조사도 하고 어떤 분은 어디가 아프시니까 뭘 해야 된다 하고 그들 그 앞에 있는 공원에다 모여서 저희 떡도 마치고 돼지머리도 마치고 막걸리도 사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50만 원 생활비를 하는 사람들도 각자 기부해서 1년에 한 번 행사할 때 한 400~500만 원 모입니다. 그거는 가난할수록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 바라야죠. 재미있는 건 작년에 현대사회과의 그 비밀 문제를 아주 연구 잘하는 조근영 박사라고 해서 조근영 교수. 그 제자들이 한 20명이 작년에 어버이날 다 왔어요. 걔네들이 이게 다 일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해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자기들이 냈었는데 이제 그들한테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조민영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 출입 금지. 이건 우리 행사예요. 저 또한 가면 조용히 앉아서 밥이나 사고 술이나 사고 놀래 사고 그들의 문제 그들이 풀어야지만 처음으로 그들 삶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올해 작년에 그 애들이 왔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실망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풀고 나온 다음에 5월 8일날 행사 다음에 무진장 소주 먹을 때 시끄러웠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떠들게 하라. 장애인도 떠들게 하라. 이거는 그들을 객체로 만들고 그들에게 자원을 그냥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순간 그들은 완벽히 일종의 풍경화의 하나로 바뀌게 되죠. 그들을 스스로 풀어가게 하는 게 그게 아마 우리 사회 속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활동가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 문제를 하든 간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힘을 스스로 쏟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사회적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감각을 가지게 된 게 우리 어디 기도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연히 기도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저에게 있어서 사회적 기업은 그런 겁니다. 정부 지원금도 아니고 그럼 뭐 비즈니스하니까 정부 지원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단순한 사회의 서민을 도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호혜적 이런 이상한 뭔 말인지 모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확대시키도록 여러분이야. 그게 아마 사회적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걸 잘하는 곳에는 확실합니다.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여기 끝나겠습니다. 질문 자 가지고 가시죠.